네, 잠시 후 럭키조카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 이가찬 일몸으로 제대로 씹어 명인제약 이가탄이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럭키조카 1, 20입니다. 네, 오늘 럭키뉴스는 또 한 번의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은 주식 관련 소식만 전해드리고 날씨는 생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점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날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6%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6천선 밑으로 내려앉았으며 국내 증시 급락세에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포괄의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와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서킷 브레이커는 거래소가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사항이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로 발동되는 시장 냉각 장치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60.42포인트 내린 5663.24로 장을 마감했으며 지난달 19일쯤에 기록한 전고점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약 40% 내린 수준입니다. 전날 10.84%나 폭락한 것을 합치면은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총 1092.51포인트나 빠진 셈이며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65.45포인트 오른 6089.12로 출발해서 장 초반 한때 6228.52까지 회복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전환하여 5262.77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급락세 10시 55분쯤 유가 증권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하락세가 급물살을 타자 12시 반쯤에 서킷 브레이커도 작동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종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965.75포인트로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1위는 지난달 23일쯤에 기록한 972.61포인트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 부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날쯤 장중 다시 90선을 상했는데 V코스피는 전날보다 5.23% 오른 87.79로 마감했으며 장중엔 93.27까지 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날까지 세 거래 연속 사자 행진이었으나 이날은 순매도로 돌아섰으며 장마감 시장 개인은 유가 증권시장에서 1조 9,65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외국인도 장 초반과 달리 팔자로 전환해 1조 2,300억 원 순매도인 가운데 기관은 홀로 3조 1,576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코스피 200 소매시장에서는 3,010억 원 순매수를 보였으며 국내 증시는 전날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 출발했으나 반도체 관련 우려가 잔존하는 상황 속에 장중에 하락 전환했으며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군의 중동 민군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자 전날까지 급락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장중 3에서 4%대로 오르며 85선을 웃돌았으며 이에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서 미 동부시간 오늘 오후 5시 45분 이스라엘 혁명수비대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여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으며 개장 전 발표된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으나 시장 기대치에 미달하자 반도체 투심이 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5,4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으며 이는 연합 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3조 5,526억 원을 4.7%나 하회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이닉스는 빅테크 틀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어 추가 공급 요청도 잇따르고 있고 이들 투자가 AI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 같은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10여 개 고객과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주요 고객들과 추가 논의도 이어가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40만 천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1%대 강세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 후 124만 6천원까지 철푸덕 내려앉았으며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달 세운 사상 최고가로 300만원에 바짝 다가갔으나 현재는 그에 비해서 53% 이상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도 5.23% 내린 20만 8,500원이며 지난달 19일 전고점을 기록한 이후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44%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한 때 14%까지 폭락해 18만 9,200원을 기록했으며 한 키움증권연구원이 이날 국내 증시의 하락 원인으로는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와 주주 환원 기대 약화,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 재확대 등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이보다는 어제 10%대 급락한 이후 오늘은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후퇴하여 대다수 주식 보유자들로 하여금 손실을 확정짓고 패닉 셀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폭락의 본질이라고 짚었으며 또 여기에 단일 종목 인버스 상품의 거래가 폭발하고 있는 것도 부차적인 변동성에 추력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신증권연구원도 반등 트리거를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매성 매물이 출현했다며 부진한 주가 흐름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확대됐고 패닉셀이 이어졌다고 봤으며 또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10여 개 고객사와 LTA를 체결하고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으로 설정했으며 가격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구조라고 밝혔다면서도 마이크론과 다르게 명확하지 않은 설명으로 반도체 업황 우려가 잔존했고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반환이 제시되지 않으며 실망감이 가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다수가 내렸고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우리금융지주 등 일부는 강세로 급락장을 면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 의료정밀기기, 전기전자 등을 필두로 거의 모든 업종이 약세였으며 음식료, 담배만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의 급락이어서 이날도 43.17포인트 내린 662.68로 마감했으며 지난 4월 1일 시점에 기록한 올해 코스닥 장중 고점 대비로는 46% 급락했습니다. 지수는 7.86포인트 오른 713.71로 개정했으나 이후 하락으로 전환해 700선을 밑돈 채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는 630.99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급락세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장에서도 전날과 같이 오전 중 매도 사이드카가 오졌으며 또 낮 12시쯤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이어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까지 이틀간 102.18포인트 내렸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4,576억 원 순매도 나타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71억 원과 1,465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두성 NG 리어닝 등이 급락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파마리서치는 올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한때 20% 가까이 폭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한 채 정규장 거래를 마감했으며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전장보다 9.61% 급락한 140만 천원에 마쳤으며 2.1% 오른 156만 7천원으로 출발한 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4.45% 급등한 161만 9천원까지 치솟았지만 곧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했으며 1시 반쯤 19.61% 내린 124만 6천원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23% 내린 20만 8,500원에 마감했으며 삼성전자는 2.95% 오른 22만 6,500원으로 개장한 뒤 23만 4천원까지 오르며 비교적 견적 흐름을 보였으나 하이닉스가 급락하자 마찬가지로 곧 약세로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 14%까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13에서 14%씩 폭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장 초반에 유입됐으나 이날 나온 하이닉스 실적이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데다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도 주주 환원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 따른 실망감이 투매를 촉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불과 두 거래일 사이 무려 22.85%와 17.91% 빠지게 됐으며 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7.2% 증가한 것으로 잠잠 집계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76%에 이뤘으나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 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36조 5,526억 원보다는 4.7%가량 적은 겁니다.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8% 증가했고 순이익은 93조 9,226억 원으로 1,242.5% 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주 조정의 비밀가 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수축소 우려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 AI 경쟁과 서비스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AI 인프라 투자는 견조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하반기에는 믹스 개선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가 함께 나타나며 실적 개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고대역 폭 메모리 가격 협상 증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가격과 내용은 계약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며 주 고객과 공급 물량 및 가격에 대해 협의 중으로 견조한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 환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AMD, 웨스턴 디지털 등 반도체 업종이 전날 한국 증시 폭락의 영향 속에 큰 폭으로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49%나 급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3조 1,488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간 중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 투시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외국인은 1조 9,766억 원과 1조 2,101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기관은 2조 3,420억 원 매수 이익을 기록한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8,780억 원과 1조 4,956억 원 매도 우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날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1조 2,173억 원, 삼성전자를 7,26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가총액 조사 사이트 컴퍼니즈 마켓캡닷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이날 장마감 기준 9,453억 달러와 6,867억 달러로 글로벌 주요 상장사 중 15위와 20위에 랭크됐다고 전했으며 이는 직전 거래보다 각각 3단계와 2계단 하락한 겁니다. 또 컴퍼니즈 마켓캡닷컴은 국내 162개 주요 상장사 기준으로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이날 현재 2조 9,780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라고 집계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6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 주요 기업 시가총액은 미국, 중국 본토, 일본, 영국에 이어서 세계 5위인 것으로 평가됐었습니다. 한국 코드에 따르면 이날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총은 1218조 9,491억 원과 1023조 4,198억 원이며 코스피 전체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8.03%였습니다. 네, 또 급락장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장중 한때 5천조 아래로 밀어났으며 한국코레스에 따르면 장마감 시정 기준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총 합이 5,042조 1,9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은 4,669조 1,010억 원이고 코스닥과 코덱스는 각각 368조 7,340억 원, 3조 3,580억 원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전장 대비 288조 원이나 줄었으며 장중 한때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4,700조 원대로 밀어나며 지난 4월 2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5,000조 원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지난 1월 2일쯤 사상 처음으로 4,000조 원을 돌파했고 한 달 만인 2월 3일쯤에 5,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란 전쟁 영향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두 달여 만인 지난 4월 27일에 역대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섰고 8거래일 만인 5월 11일쯤에 10,000조 원마저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2일쯤 7,997조까지 치솟으며 8,000조 앞 돌파를 눈앞에 뒀으나 반도체 업황 피크 아웃 우려 등의 주가가 하락 곡선을 그리며 덩달아 시총도 쭈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달 2일쯤 7,000조 원을 내준 데 이어서 20일에는 6,000조 원 아래로 밀어났고 이날도 감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2,400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으며 이처럼 급격히 시총이 감소한 것은 최근 연이틀 국내 증시가 대형 반도체주 약세에 급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코스피는 5.98% 하락한 5,663.24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6.12% 내린 662.68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전날 코스피는 10.84%, 코스닥 지수는 7.72% 급락했는데도 이틀째 폭락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률은 각각 16.2%와 13.4%에 달하며 특히 코스피는 이틀간 1092.5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19일쯤 기록한 전고점 대비로는 약 40% 내렸으며 코스닥 지수의 경우 지난 4월 27일 기록한 올해 장중 고점 대비 46% 급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1.09%는 6,089.11로 출발해서 장 초반에 6,228.52까지 상승했으나 장중 하락세로 돌아선 뒤 한때 5,262.77까지 낙폭을 키웠으며 이날 장중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965.75포인트로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역대 1위는 지난달 23일쯤에 기록한 971.61포인트입니다. 급락장에 이날 오전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전날에 이어서 발동됐으며 코스피의 경우 올해 들어 43번째, 코스닥은 27번째 사이드카입니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양시장에서 이틀 연속 발동됐으며 이틀 연속 두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동반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2차원 지수가 급격히 급락한 것은 대한반도체주가 휘청의 영향이며 하이닉스는 9.61% 급락해 140만원대로 밀어났고 삼성전자도 5.23%나 내리며 20만원대로 내려선 가운데 전날에 이어서 이틀째 급락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불과 두 거래 사이 무려 22.85%, 17.91%씩 빠지게 됐으며 삼성전자 종가는 지난달 19일쯤 기록한 장중 고점 대비로는 44%나 내렸고 하이닉스 종가도 지난달 25일쯤 장중 고점 대비 53%나 떨어졌습니다. 이에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전장 대비 67조 원가량 줄었고 하이닉스 시총도 81조 원 넘게 증발했으며 하이닉스 시가총액은 장중한 때 석 달 만에 1000조 원 아래로 밀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시가총액 조사 사이트 컴퍼니즈 마켓캡닷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이날 장마감 기준 9,453억 달러와 6,867억 달러로 글로벌 주요 상장사 중 15위와 20위에 랭크됐다고 전했으며 이는 직전 거래보다 각각 3단계와 2계단 하락한 겁니다. 한편 급락장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한국형 공포지수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날쯤 5.23%나 급등한 87.79에 장을 마치며 전날에 이어서 이틀째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한때 93.27까지 치솟아 지난 3일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 키움증권 연구원이 어제 급락한 이후 오늘은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후퇴했다며 이는 대다수 주식 보유자들로 하여금 손실 확정짓고 패닉 셀링을 초래했다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럭키 뉴스입니다.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결과에 대한 희망감 속에 코스피가 전날 이어서 재차 급락해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6,800선을 중심으로 반등을 모색하는 양상이었는데 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찾아야 할 형편이 된 겁니다. 국내 증시는 전날 폭락으로 검은 화요일을 기록한 데 이어서 또 한 번 브렉데이를 맞았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0.42포인트 내린 5,663.24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44.17포인트 내린 662.68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날 이어서 양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거론되어서 양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장 직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며 전날 10.84% 폭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1.09% 오른 6,089.1으로 출발한 지 지수는 한때 3.4% 오른 6,228.52까지 상승하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날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4% 넘게 급등하던 하이닉스가 급격히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해 상황이 급변했으며 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7.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76%에 이뤘지만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4.7%가량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 협상 진행 사항과 등과 관련해 구체적 가격이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도 추가 주주 환원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데 대한 실망감이 투매를 촉발했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9.61% 폭락해 지수를 강하게 끌어들였으며 개장 직후 6% 넘게 오르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삼성전자도 이런 분위기에 휘말려 장중 한때 14% 내린 18만 9,200원까지 밀었으며 또 삼성전자는 5.23% 급락한 20만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투톱인 두 종목이 2,000원 일제히 추락하자 코스피도 급락세로 돌아서서 오후 한때 12.63% 급락한 5,261.7까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조정의 진바닥으로 여겨졌던 6,000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넘어 5,000피조차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을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의 기술적 매도를 문제로 지목하며 코스피 6,800선을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으로 게시했고 6,800선을 지키지 못할 때 다음 지지선은 6,500선이었고 이마저 이탈하면 6,100에서 6,000선까지 추가로 밀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3에서 6개월 코스피 예상 범위로 6천에서 9천을 제시했으며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 역시 6천선을 바닥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6천선을 뚫고 새 바닥을 차지할 상황이 된 데는 중국 청신 메모리의 상하이 증시 상장 흥행, 중국 고용기업의 사심자 외선 노광 장비 개발 등에 따른 부담감에 더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기초 체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라는 점이 거론되며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6차례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초고 변동성 장세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탓입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이 흐릿한 비관론이 경도된 센티멘털이 성장성과 가시성으로 중부장한 펀더멘털을 압도하는 백야무효의 속절없는 장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수 전체를 흔드는 웩더독 현상 속에 글로벌 투자가 측의 노력 코스피 투전판 낙이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당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이날 급락장에서도 폭증했으며 16개 종목의 거래대금 총합은 15조 원으로 전날 8조 2천억 원에 약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후 5.23%와 9.61%도 낙폭을 좁힌 채 정규장 거래를 마쳤고 이에 코스피도 200일선인 5,696포인트 근방을 되찾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증권가에서는 바닥론에 고개를 드는 분위기였으며 하나증권연구원이 이날 삼성전자의 종가 기준 최대 낙폭은 42.5%, 장중 종가 기준 MDD는 47.8%였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만큼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시 이날 코스피 저가인 5,160이 저점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변동성 확대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총이 금일 추정치 기준 5조 5천억 원으로 상장 직후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반도체에 대한 극단적 매도 압력도 정점에 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준 코스피 7월 월간 낙폭은 33.18%로 집계됐으며 이는 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보다도 큰 사시장의 역대 최대 월간 낙폭입니다. 올해 6월 19일점 전고점 기록 이후 현재까지의 코스피 낙폭은 39.66%이며 최근까지 주력급 등 압도적 1위였던 연초 대비 수익률은 여전히 34.39%로 높은 편이나 대만에 밀려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블랙데이를 맞이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주가는 언제까지 내려질지 큰 관건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좀 집중되니까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럭키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네, 저희는 잠시 후 럭키 두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